2025년 2월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 최상층 67세 김미숙 씨. 이 집에 산 지 3년이 되었다. 며느리 한서연 씨의 집이다. 200평 펜트하우스. 시세 60억. 하지만 미숙 씨의 방은 가정부 방이다. 창문도 없는 4평 남짓. 옷장 하나, 침대 하나가 전부다. 아침 5시 30분. 미숙 씨는 알람보다 먼저 일어났다. 습관이 되었다. 주방으로 간다. 며느리의 아침 스무디를 만든다. 케일, 아보카도, 단백질 파우더. 정확한 레시피대로. 6시 30분. 며느리 서연 씨가 나온다. 샤넬 홈웨어의 에르메스 슬리퍼. 어머님, 스무디 색깔이 어제랑 달라요. 아, 케일을 좀 더 넣었나 봐. 제가 영양사한테 받은 레시피대로 정확하게 해주세요. 몇 번을 말씀드려요? 미숙 씨는 고개를 숙인다. 미안하다. 서연 씨는 스무디를 한 모금 마시고 싱크대에 버린다. 다시 만들어주세요. 미숙 씨는 다시 만든다. 손이 떨린다. 서연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본다. 스무디를 받아든다. 마시지도 않고 테이블에 놓는다. 오늘 제 친구들 와요. 어머님은 방에 계세요. 응. 그리고 점심은 밖에서 드세요. 저희끼리 먹을 거예요. 미숙 씨는 아무 말도 못한다. 식사 후 설거지, 청소, 빨래를 한다. 오후 2시 유진 씨가 친구들과 돌아온다. 어머님, 저희 거실 쓸 건데 방에 계세요. 응. 미숙 씨는 작은 방으로 들어간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린다. 아이고, 서연아. 시어머니랑 같이 살기 힘들지? 말도 마. 짐이에요, 짐. 미숙 씨의 가슴이 철렁한다. 그래도 모시고 사는 거 효녀 아냐? 무슨 효녀? 남편이 자꾸 모시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차라리 요양원 보내지 그래. 그것도 생각 중이에요. 솔직히 집에만 계시면 뭐 하세요? 미숙 씨는 벽에 등을 기댄다. 숨이 막힌다. 짐, 요양원, 눈물이 난다. 1958년 경기도 용인의 대지주 집안. 땅만 5만 평. 집안이 부유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엄격했다. 여자는 공부보다 시집을 잘 가야 한다. 23세 결혼했다. 남편 박진수. 서울대 출신 엘리트. 대기업 임원. 신혼집은 반포 아파트. 당시로선 최고급. 아들 태준을 낳았다. 1984년 미숙 씨는 전업주부였다. 아들만 키웠다. 외국어 학원, 수학과외, 예체능까지. 태준은 명문대를 나왔다. 의대,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었다. 연봉 5억. 결혼했다. 2020년 며느리 한서연. 재벌 3세. 서연의 아버지가 펜트하우스를 사줬다. 60억? 결혼 선물. 미숙 씨는 혼자 살았다. 남편 진수는 2019년 세상을 떠났다. 심근경색. 엄마, 우리랑 같이 살래? 태준이 물었다. 2022년 미숙 씨는 망설였다. 며느리 눈치가 보였다. 하지만 외로웠다. 그래. 그게 지옥의 시작이었다. 오후 2시 서연의 친구들이 왔다. 재벌가 며느리들. 어머, 서연아. 시어머니랑 같이 살기 힘들지? 미숙 씨는 방에서 문틈으로 듣는다. 말도 마요, 언니. 완전 짐이에요, 짐. 그래도 의사 며느리잖아. 친정도 부자고. 친정이요? 땅이나 좀 있는 시골 양반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땅이 뭐가 대수예요. 웃음소리. 그래도 효녀네, 효녀. 모시고 사는 거. 무슨 효녀요. 남편이 자꾸 모시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요. 차라리 요양원 보내. 그것도 생각 중이에요.
솔직히 200평에 저희 둘만 살아도 좁은데 시어머니까지 있으니 미숙 씨는 가슴이 무너진다. 짐, 요양원, 눈물이 흐른다. 저녁 8시 아들 태준이 퇴근했다. 엄마, 오늘 뭐 했어요? 그냥 밥은 드셨어요? 응, 밖에서 먹었어. 태준은 아내와 거실에서 대화한다. 미숙 씨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한다. 여보, 우리 다음 달에 뉴욕 가는 거 확정됐어. 진짜? 며칠이야? 2주. 학회 겸 여행. 어머님은? 엄마는? 요양원 알아봐야겠다. 미숙 씨의 손이 멈춘다. 접시를 떨어뜨린다. 엄마, 태준이 달려온다. 괜찮아요? 응, 미안하다. 엄마, 조심하셔야죠. 서연이 말한다. 그거 로얄 코펜하겐인데. 한 개에 50만 원짜리예요. 미숙 씨는 고개를 숙인다. 미안하다. 배상할게. 됐어요. 어머님이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니까.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차갑다. 그날 밤 미숙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내가 정말 짐일까? 67년을 살았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좋은 남편을 만났다. 아들도 훌륭하게 키웠다. 하지만 지금 창문도 없는 내 평방, 며느리 눈치, 접시 하나 깨뜨려도 50만 원. 눈물이 난다. 핸드폰이 울린다. 밤 11시 모르는 번호에서 메시지가 왔다. 김미숙 씨, 법무법인 한강입니다. 내일 오전 사무실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긴급한 상속건입니다. 미숙 씨는 메시지를 다시 읽는다. 상속? 아버지는 10년 전 돌아가셨다. 그때 이미 상속은 끝났다. 뭘까? 2월 20일 법무법인 한강 강남 한복판 50층 오피스텔. 미숙 씨는 긴장하며 들어간다. 김미숙 씨 맞으십니까? 변호사 김정훈이 악수를 청한다.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앉으십시오.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친다. 김미숙 씨 친정 아버지 되시는 김종철 씨 아시죠? 네, 우리 아버지. 김종철 씨 소유 토지 5만 평, 용인시 처인구. 네, 알아요. 최근 용인시 일대가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확정됐습니다. 미숙 씨의 심장이 뛴다. 그래서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얼마요? 김 변호사가 숫자를 보여준다. 50억 원. 50억? 네. 정확히는 50억 3천만 원입니다. 미숙 씨는 의자에 주저앉을 뻔한다. 김종철 씨의 유일한 상속인이 딸 김미숙 씨입니다. 전액 상속됩니다. 이게 진짜예요? 네. 서류 확인하십시오. 미숙 씨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받는다. 입금은 언제? 일주일 후 가능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미숙 씨는 멍하다. 50억? 평생 상상도 못한 돈. 집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를 탄다. 펜트하우스 현관. 벨을 누른다. 서연이 문을 연다. 어디 갔다 오세요? 병원. 그러세요. 무관심한 목소리. 미숙 씨는 방으로 들어간다. 침대에 앉는다. 말해야 하나. 고민이 된다. 2월 22일 아침 식사 시간. 서연이 태준에게 말한다. 여보, 우리 어머님 요양원 보내는 거 확정하자. 미숙 씨는 수저를 든 손이 멈춘다. 뉴욕 가는 것도 있고 솔직히 이제 한계야. 태준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알아봤는데 괜찮은 곳 있어. 어디? 경기도 가평. 숲속 요양원. 한 달에 150만 원. 좋네. 자연도 있고. 미숙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는다. 나 요양원 안 갈래. 서연이 눈을 가늘게 뜬다.
왜요? 거기 좋은 곳이에요. 나 아직 67세야. 건강해. 어머님, 저희가 없을 때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괜찮아. 혼자 있을 수 있어. 서연이 짜증을 낸다. 어머님, 이 집은 제 집이에요. 제가 편하게 살고 싶어요. 미숙 씨는 며느리를 본다. 그래, 내 집이지. 네. 그러니까 요양원 가시는 게 서로 좋아요. 미숙 씨는 일어선다. 알았어. 나 나갈게. 태준이 놀란다. 엄마, 무슨 소리야? 나 이 집 나갈게. 요양원 말고 내가 알아서 살게. 돈은 어떡하시려고? 미숙 씨는 웃는다. 나한테 돈 있어. 서연이 비웃는다. 돈이요? 어머님이 무슨 돈이 있어요? 너희가 알 필요 없어. 미숙 씨는 방으로 들어간다. 짐을 싼다. 30분 후 캐리어를 끌고 나온다. 엄마, 진짜 나가시게요? 응. 너희 편하게 살아라. 엄마. 미숙 씨는 현관문을 연다. 서연이 말한다. 어머님, 나중에 후회하셔도 다시 못 받아들여요. 괜찮아. 나 너희 필요 없어. 문을 닫는다. 미숙 씨는 호텔로 갔다. 강남 신라 호텔. 프레지덴셜 스위트. 하룻밤 500만 원. 체크인한다. 어서 오십시오, 사모님. 넓은 방. 200평 펜트하우스보다 더 넓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인다. 미숙 씨는 침대에 누운다. 처음으로 편하게. 눈물이 난다. 하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 2월 27일. 통장에 입금 완료. 50억 3,200만 원. 미숙 씨는 VIP 창구에 앉아 있다. 사모님, 자산관리 상담해 드릴까요? 네. 일단 부동산부터 보고 싶어요. 어느 지역 생각하세요? 강남. 펜트하우스. 3월 5일. 미숙 씨는 청담동에 펜트하우스를 샀다. 250평. 35억. 현금 구매. 입주일. 명품 가구를 드린다. 이탈리아산 소파 1억 5천. 크리스탈 샹들리에 3천만 원. 인테리어 비용만 5억. 미숙 씨는 소파에 앉는다. 와인을 마신다. 이게 내 집이구나. 3월 10일. 미숙 씨는 백화점에 갔다. 신세계 강남점 VIP 라운지. 어서 오십시오. 김미숙 사모님. 전담 매니저가 붙었다. 오늘은 뭘 보실까요? 에르메스 버킨. 제일 비싼 걸로. 히말라야 버킨 있습니다. 2억 3천만 원입니다. 살게요. 매니저의 눈이 커진다. 지금 바로요? 네. 카드로 할게요. 블랙카드를 내민다. 그날 오후 강남 한복판. 미숙 씨는 2억짜리 버킨을 들고 걷는다. 어머, 저 가방. 히말라야 버킨 아니야? 진짜네. 최소 2억은 하는데. 사람들이 쳐다본다. 미숙 씨는 당당하게 걷는다. 카페에 들어간다. 고급 카페.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본다. 어머, 저분. 태준 병원 환자 보호자다. 김 선생님 어머님 아니세요? 미숙 씨가 돌아본다. 아, 안녕하세요. 어머, 가방 진짜 예쁘시네요. 에르메스죠? 네. 어머님 요즘 정말 달라지셨어요. 미숙 씨는 애매하게 웃는다. 그날 저녁. 소문이 퍼진다. 병원 단톡방. 김 선생님 어머니 오늘 봤는데 완전 부자 되심 키읔키읔. 2억짜리 버킨 들고 계심. 헐 진짜요? 청담동에 사신다던데요? 태준의 핸드폰이 울린다. 동료 의사. 야, 내 어머니 대박 나셨다며? 뭐? 청담동 펜트하우스 사셨다던데? 현금으로? 태준은 얼어붙는다. 집에 돌아와 서연에게 말한다. 여보, 우리 엄마가
청담동에 집 사셨대. 네. 펜트하우스. 현금으로.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병원에서 난리야. 엄마가 2억짜리 가방 들고 다니신다고. 어머님이 무슨 돈으로. 둘은 서로를 본다. 3월 12일. 태준이 미숙 씨에게 전화한다. 엄마, 어디 계세요? 왜? 엄마, 청담동에 집 사셨어요? 누가 그러던?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돈이 어디서 났어요? 미숙 씨는 웃는다. 내가 알 필요 있니? 엄마, 저 걱정돼서 그래요. 걱정은 나 쫓아낼 땐 안 하더니. 엄마, 됐어. 나 바빠. 전화를 끊는다. 3월 15일. 서연이 친구들과 만난다. 재벌가 모임. 서연아, 내 시어머니 대박 나셨다며? 서연은 당황한다. 어디서 들었어? 다 알아. 청담동 펜트하우스 35억. 현금 구매. 어머, 너 몰랐어? 내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 쫓아냈다며? 친구들이 쑥덕거린다. 서연의 얼굴이 붉어진다. 저희 가족 일인데. 가족은 무슨, 요양원 보내려다가 쫓겨나신 거잖아. 그게 아니라 50억 가진 시어머니 쫓아낸 며느리 키읔. 웃음소리.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난다. 나 먼저 갈게. 집으로 돌아온다. 태준에게 소리친다. 당신 어머니가 도대체 돈이 얼마야? 나도 몰라. 35억짜리 집을 현금으로 산다고? 도대체 어디서 난 돈이야? 친정에서 상속받으신 것 같은데. 얼마를? 모르겠어. 서연이 핸드폰을 든다. 사람 알아볼게. 뭐? 사설 탐정. 재산 조회 가능하대. 3월 20일. 사설 탐정 보고서. 김미숙 67세. 2025년 2월 27일 상속 재산 수령. 총액 50억 3천만 원. 사용 내역. 마이너스 청담동 펜트하우스 35억. 마이너스 인테리어 5억. 마이너스 명품 쇼핑 3억. 마이너스 기타 2억. 마이너스 잔액약 5억 원부동산 35억. 태주는 보고서를 떨어뜨린다. 50억? 서연이 보고서를 낚아챈다. 읽는다. 입이 벌어진다. 50억을 우리가 쫓아냈다고? 둘은 서로를 본다. 침묵. 3월 25일. 태준과 서연이 청담동을 찾아간다. 미숙 씨의 펜트하우스. 빌딩 입구에서 막힌다. 방문 예약하셨나요? 경비가 묻는다. 저기 사시는 분 아들인데요. 김미숙 사모님 아드님이시라고요? 네. 경비가 인터폰을 누른다. 사모님, 아드님 오셨다는데요. 잠시 후. 보내지 마세요. 미숙 씨의 목소리. 저기, 사모님께서 안 된다고 하십니다. 태준이 당황한다. 엄마. 소리치지만 소용없다. 서연이 핸드폰을 꺼낸다. 미숙 씨에게 전화한다. 받지 않는다. 문자를 보낸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만나요. 할 말이 있어요. 10분 후. 답장. 할 말 없어요. 돌아가세요. 3월 28일. 서연이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대기한다. 미숙 씨가 온다는 정보를 들었다. 오후 2시. 미숙 씨가 나타난다. 샤넬 트위드 재킷, 에르메스 버킨, 카르티에 팔찌. 어머님. 서연이 달려든다. 미숙 씨는 놀란다. 왜 여기 있니? 어머님, 제발 저 좀 봐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본다. 미숙 씨는 당황한다. 일어나.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서연이 무릎을 꿇는다. 백화점 한복판에서. 미쳤니? 일어나.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모시고 싶어요.
미숙 씨는 서연을 일으킨다. 강제로 따라와. VIP 라운지 개인 룸으로 들어간다. 문을 닫는다. 정신 차려. 여기가 어디라고 무릎을 꿇어. 어머님, 저 진심이에요. 진심? 미숙 씨가 웃는다. 내가 50억 있으니까 진심이지? 그게 아니라, 서연아. 미숙 씨가 서연을 본다. 너 나한테 뭐라고 했지? 짐이라고 했잖아. 어머님, 내 집이니까 편하게 살고 싶다고 했지? 서연은 고개를 숙인다. 이제 와서 왜 나를 찾니? 어머님, 제가 철없었어요. 젊어서 몰랐어요. 젊어서? 넌 40살이야. 이제 알았어. 너희가 원하는 게 뭔지. 미숙 씨는 가방을 든다. 미안하지만 거절할게. 어머님, 나 이제 나 혼자 살 거야. 너희 필요 없어. 문을 나간다. 서연만 남는다. 주저앉는다. 4월 1일. 태준이 병원에서 동료와 대화한다. 김 선생님, 요즘 우울해 보이는데? 그냥요. 어머니 때문이지? 다들 알아. 50억 가진 어머니 쫓아낸 거. 병원에서 난리야. 태준은 아무 말도 못한다. 솔직히 충격이야. 김 선생님, 그런 사람 아닌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빌어. 진심으로. 4월 5일. 태준이 청담동에 다시 간다. 이번엔 혼자. 경비에게 편지를 건넨다. 엄마께 전해주세요. 편지 내용. 엄마, 태준이입니다.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엄마를 쫓아낸 게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을 잃었습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만 다시 엄마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미숙 씨는 편지를 읽는다. 눈물이 난다. 하지만 고개를 젓는다. 너무 늦었어. 4월 10일. 서연의 아버지가 나선다. 재벌 회장. 미숙 씨에게 전화한다. 사돈 어른, 저 한서연 아버지 한진우입니다. 네.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사돈 어른, 제 딸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도 더 이상 연락하지 마십시오. 끊는다. 2025년 6월. 3개월이 지났다. 미숙 씨는 유럽 여행 중이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비즈니스 클래스로 이동한다. 파리 샹젤리제 호텔. 스위트룸. 하룻밤 300만 원. 미숙 씨는 에펠탑을 바라본다. 와인을 마신다. 핸드폰을 본다. 태준에게서 매일 오는 문자. 엄마, 오늘도 엄마 생각합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엄마, 보고 싶어요. 읽지만 답하지 않는다. 7월. 미숙 씨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언론이 움직인다. 50억 상속받은 67세 여성의 화려한 변신. 며느리에게 쫓겨난 시어머니, 재벌보다 부자되다. 기사가 쏟아진다. 미숙 씨의 사진. 명품 브랜드 앰버서더 제안이 들어온다. 샤넬 코리아에서 연락 왔습니다. 거절하세요. 루이비통도 다 거절하세요. 저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요. 8월. 태준과 서연은 무너졌다. 타워 팰리스 펜트하우스. 경매 넘어갔다. 태준의 병원 평판 악화. 환자 감소. 서연의 사교계 퇴출. 친구들 연락 끊김. 다 내 엄마 때문이야. 서연이 소리친다. 내 엄마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먼저 잘못했어. 50억을 왜 안 나눠줘? 아들인데. 우린 자격이 없어. 태준은 소리친다. 둘은 싸운다. 매일. 9월. 서연이 먼저 포기한다. 이혼해. 뭐?
당신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이혼하자. 위자료 10억만 받을게. 어머님한테 받아. 태주는 허탈하게 웃는다. 엄마가 줄 것 같아? 우린 끝났어. 다. 10월. 미숙 씨는 재단을 설립했다. 김미숙 희망재단. 20억 출연. 독거노인 지원. 가정폭력 피해 여성 지원. 학대받는 시어머니 지원. 기자회견. 왜 이런 재단을 만드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시어머니는 짐이 아닙니다. 미숙 씨가 말한다.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저도 그랬고 다른 분들도 그래야 합니다. 박수. 11월. 태준이 마지막으로 찾아온다. 재단 사무실. 엄마. 미숙 씨는 서류를 보고 있다. 무슨 일이니? 엄마, 저 이혼했어요. 그래. 다 제 자업자 득이에요. 태준이 무릎을 꿇는다. 엄마, 이제라도 용서해 주세요. 미숙 씨는 아들을 본다. 일어나. 엄마. 태준아, 나는 이미 용서했어. 진짜요? 응. 오래전에. 태준은 눈물을 흘린다. 하지만 태준아. 네, 엄마. 용서와 관계 회복은 달라. 나는 너를 용서했지만 너와 다시 살 생각은 없어. 엄마. 너도 내 인생을 살아. 나도 내 인생을 살게. 미숙 씨는 아들을 일으킨다. 엄마는 이제 엄마가 아니야. 김미숙이야. 엄마. 67년을 남의 인생 살았어. 이제는 내 인생 살 거야. 태주는 고개를 숙인다. 명절에 연락해. 밥이나 같이 먹자. 정말요? 응. 하지만 돈은 기대하지 마. 아니에요, 엄마. 저 돈 필요 없어요. 미숙 씨는 웃는다. 그래. 그럼 됐어. 12월. 크리스마스? 미숙 씨는 재단 행사에 있다. 독거노인 100명 초대. 크리스마스 파티. 할머니,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미숙 씨는 행복하다. 저녁. 청담동 펜트하우스로 돌아온다. 혼자. 하지만 외롭지 않다. 와인을 마신다. 음악을 튼다. 창밖의 서울. 아름답다. 2026년 1월. 새해 첫날. 미숙 씨는 일기를 쓴다. 67세에 시작된 나의 인생. 50억은 많은 돈이 아니다. 자유와 존엄을 산 돈이다. 나를 짐이라 부른 사람들. 이제 그들도 자신의 인생을 살 것이다. 나는 김미숙의 인생을 산다. 67년 동안 딸, 아내, 엄마로 살았다. 이제부터는 나로 산다. 50억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다. 하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다. 세상의 모든 시어머니에게 당신은 짐이 아닙니다.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나 김미숙은 오늘도 당당히 살아간다. 2026년 2월. 1년 후. 미숙 씨는 강연에 섰다. 67세에 인생이 시작된 여자. 여러분,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67세에도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존중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억압하는 사람이 있다면 떠나십시오. 진짜 가족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67년 동안 남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박수. 기립박수. 미숙 씨는 웃는다. 행복하게.